어머니는 언제나 파란 남자가 찾아온다고 하셨다.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셨다. 파란 남자가 또 찾아왔다고. 나는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엄마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저 허공에 대고 파란 남자가 찾아왔다고, 그것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계속 중얼거릴 뿐이었다. 근처에 살고 계신 외할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은 나에게 있어 큰 스트레스였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었다.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니? 외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멍하니 눈만 깜빡였다. 네가 원하는 학교를 골라보렴. 학비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옆에 앉아 계시던 외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울먹이셨다. 기숙사 생활이라니,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어쩐지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정한 모습을 다시 보면 또 그런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였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외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외할머니도 내 등을 토닥거리셨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말한 기숙사 생활은 나에게 있어 자유를 뜻함과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내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파란 남자에 대한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벽에 머리를 박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여야 했고 팔과 다리에는 멍과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나는 다시 집안의 가장이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었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며 파란 남자, 파란 남자, 그 망할 놈의 파란 남자를 계속 중얼거릴 뿐이었다. 예전에는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혐오감이 앞섰다. 어머니의 광기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친구들은 내 답변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망상과도 같은 두려움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학교로 향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은 집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실까? 혹시 또 칼을 들고 계시지는 않을까? 벽에 머리를 박아대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파란 남자에 대한 소리를 또 중얼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집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의 몸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액체가 몸 구석구석에 고여 있었다. 어머니는 액체를 뒤덮은 채 덜덜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파란 남자가 왔어.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지독하니만큼 이상한 광경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마치 어머니가 늘상 말하던 그 파란 남자가 정말 찾아온 것처럼 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인지 그 파란 액체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30분 정도 떨어진 외할아버지 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나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곧장 달려갔다. 그 어머니의 끔찍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파란 액체, 어머니의 중얼거림, 그 광기 어린 눈빛과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 모든 것들이 내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외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외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바지, 검은 구두, 검은색 후드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마치 관절이 없는 마네킹처럼 뻣뻣하고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렸다. 외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부르며 뛰쳐나왔다. 나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자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열린 대문 틈에 가려져 있던 낯선 남자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 낯선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도 잠시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외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곧장 트럭을 꺼내와 나를 태우고 어머니께 향했다. 외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모두 괜찮을 거라고 내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외할아버지께서 대문을 여셨다. 나는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파란 액체를 뒤집어 쓴 채 정신이 나간 것처럼 헛소리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방금 전까지 분명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텐데. 외할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시더니 내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까 내가 본 장면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두려웠다. 얼마 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외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장수야, 당분간은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야겠다. 그리고 네 엄마는 잠시 다른 곳에 갈 거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가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걱정하지 마라. 곧 괜찮아질 거다. 외할아버지는 그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외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외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내게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파란 액체, 어머니의 헛소리, 그 광기 가득한 집안에서 나는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파란 남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나셨다.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왠지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외할머니가 챙겨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등교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했다. 기분 좋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나는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 자리에, 내 책상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그 검은 형체. 외할아버지 집 대문에서 있었던 그 낯선 존재가 구부정하게 앉아 책상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저절로 뒷걸음을 쳤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저것이 나를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그 존재를, 그것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교실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저기... 다시 돌아보자. 내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때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학교에 있던 시간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낯선 존재가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덜덜 떨며 얼른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뛰쳐들어가 바둑을 두고 계시던 외할아버지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놀란 외할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으며 물으셨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학교에서 보았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외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리고는 무언가 말을 하시려다가 다시 굳게 입을 다무셨다. 나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토닥여 주실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그 떨림과 그 두려움, 그 어딘가 모를 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자 나는 어쩌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지난날의 고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조금 미쳐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파란 남자가 진짜라고 믿는 것보다 내가 조금 미쳐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래,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면 곧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외할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조금이라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읽었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샌가 내 마음은 차분해졌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고 나니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래, 편안하게 마음 먹자.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잠에 들었다. 장수야, 장수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머니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보였다. 낯익은 현관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검은 남자였다. 남자는 내게 등을 보인 채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내 발끝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며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란색. 눈, 코, 입 하나 없이 그저 계란처럼 매끈한 파란색 얼굴. 그 남자가 내게 달려드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저 나쁜 꿈이었을 거야. 그저 꿈이야.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 그저 꿈이었어. 쉴 새 없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 외할아버지 집이 아닌데? 주위를 둘러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낯익은 벽지, 낡은 옷장,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나는 어머니와 살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허둥지둥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본 그대로 그 낯선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나에게 등을 보인 채 그 꿈속처럼 꿈에서 본 파란 얼굴, 눈, 코, 입이 없는 그 흉측한 얼굴, 그 끔찍한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조금씩 뒷걸음을 쳤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꿈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그것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삐걱 삐걱,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파란 얼굴이, 그 새파란 얼굴이 내게 보여졌다. 하지만 꿈에서 본 것과는 달리, 눈, 코, 입이 없던 매끄러운 얼굴과는 달리 눈알이 튀어나올 듯 크고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은 귀미까지 쭉 찢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마치 대모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오한과 공포가 솟구쳐 올랐다. 괴물, 말 그대로 괴물.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그것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그것이 흉측하게 찢어진 입을 벌리며 내게 말을 건넸다. 파란 남자가 왔다. 그것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파란 남자가 왔다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온 힘을 다해 등으로 문을 막아섰다. 그것이 문을 두들겼다. 파란 남자가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소리쳤다. 나는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다. 나는 살려달라 있는 힘껏 비명을 질러대며 소리치고 힘을 주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감에 빠져 부서질 듯 두들기는 문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끝인가? 나는 이제 잡아먹히는 것인가?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수야! 정수야!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할아비가 왔다. 어딨어? 살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저 목소리가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문 밖에 있던 그놈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라면 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장수야, 문 열어보렴. 괜찮다. 다시 한번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할아버지예요?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구겠니? 저 할아버지면은 제 몸에 복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허벅지 안쪽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그 점을 보시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복점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내 질문에 문 밖에서는 침묵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장수야, 괜찮니? 할아비가 왔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두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괜찮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할아비가 왔다. 문 밖의 존재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괜찮니? 나는 귀를 막고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문을 부술 듯한 그것의 힘에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다. 놈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키고, 하지만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덜덜 떨리는 이 몸의 떨림을 막을 수도 없었다. 나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저 필사적으로 저것으로부터 문을 막고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정신은 혼미했다. 이제 끝난 건가? 조금 전 생각을 하니 극심한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몇 차례나 확인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그것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긴장된 내 숨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나는 긴장한 마음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뒷모습을 보인 채 마당에 서 계셨다. 나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외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나는 절망에 빠졌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파란색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려있는 외할아버지가 귓볼까지 입이 찢어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소름 끼치게 나를 보고 웃으며 나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내게 말했다. 장수야, 내 목소리였다. 왜 할아버지? 아니, 파란 남자의 입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파란 남자가 찾아왔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아니 그 파란 남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뼈가 없는 것처럼 팔을 흐느적거리고 목은 90도로 꺾여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강원도의 청진마을.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파란 남자, 쫓길손에 대한 이야기. 이상한 몸과 괴상한 얼굴을 한 쫓길손은 수십 년에 한 번씩 마을에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점 찍어둔 상대를 따라다니며 어디론가 데려가 버린다. 본래는 지목한 한 사람만을 데려가지만 드물게 그들의 자식까지도 함께 데려갈 때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쫓길손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짙푸른 나그네라는 뜻이다.